안녕하세요. 이해식입니다. 이 양반이 5분을 제 시간을 뺏어가가지고 걱정되네요. 저희가 1시간짜리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이 워낙 전문가들이고 해서 한 1시간 30분 걸려야 설명할 거를 지금 필요한데 그나마 5분이 날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천생기술한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네. 이게 창조경제를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을 창조하는지 그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의 하나로 제가 오늘 제시하려고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고영화 학회장님 저한테 부탁한 것은 그 사회물리학 책에 제가 해설을 썼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게 원래 빅데이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빼고 여러분이 창업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나라에 책임지신 분들이라 새로운 아이템으로 정책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창조경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미 외국에서 10년 전부터 새로운 창업을 황금알을 낳은 거의가 이 정책기술입니다. 그걸 여러분 창업 책임선에 서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생각하다는 그만큼 우리가 퍼스트 우먼 모두 패스트 팔로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이 자연은 위대한 발명가.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민화하고 창조라고 해도 자연 발바닥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자체가 어떻게 되냐. 바비치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영어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해석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발명하는 재주가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자연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거나 더 적절한 것을 결코 발명하지 못할 것이다. 자연의 발명에는 넘치는 것도 모자란 것도 없다. 즉 자연을 모방해서 창업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유명한 이 벨크로. 벨크로는 이 도코마리 씨앗인데 한해살이 뿌리고 참 영리한 게 식물을 못 움직이니까 지나가는 동물을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씨를 퍼뜨리는데 그 스위스에 글쎄 별로 이름 없는 기술자인데 메스트랄이 맨날 알프스 산맥에 산책을 가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강아지 그 털에 이게 달라붙는 게 씨앗이. 그걸 보고 이게 아이디어 떠오르네. 그 패스너란 말을 가지고 방법을 멋있게 연비겠죠. 갈고리 거리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퍼 대신 만든 게 바로 벨크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찍찍이라고 그러죠. 뜯을 때 찍소리 나니까. 손발, 잠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생물 모방, 바이오 미미크인데 이 생물 모방 기술의 아이콘이고 상징입니다. 이 벨크로. 이게 아주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자연을 흉내내는 방법 하나 모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방. 이게 참 번역하기 거부한데 국내에서 생체 모방, 생물 모방을 합니다. 생체라 그러면 생명체 그 생명이 사라져서 고길덩이로 되는 생물 모방을 하는데 국내에서 아직도 이게 생체 모방을 쓴다고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방하는 게 그 다음에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곧 여름이 닥쳐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기의 피를 느끼면서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잠 잘 자는데 그런데 주사를 놓을 때 여러분 아프시죠? 그 주사 바늘이 통증이 안 나오게 하는 걸 할 수 없어요. 무통 주사를 일본 사람들이 모기 바늘에서 착안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의료기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모기 주둥이 모양으로. 그러면 안 아프겠죠. 그래서 2004년에 특허를 내가지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 날마다 이렇게 주사를 스스로가 맞아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감은 바이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기술을 테스트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방. 자 보세요. 그대로 베낀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영감원. 이 두 가지 기술이 잠깐 이 자연에서 배우는 방법 중에 두 가지인데요. 자 보실까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로 분야한 게 딥실력입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에서 오래됐습니다. 1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이 아직 못 들었다 해서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요. 이 책이 이 자연을 모방하는 기술을 베스트셀러하고 성경책에 마찬가지로 국내에 언제 번역판이 나온지 아십니까? 국내 번역판이 2010년 13년 지나서 나왔어요. 그 많고 많은 쓸데없는 책이 과학책이 커지고 퍼져 있는데
이런 정말 훌륭한 책이 13년에만 나온 게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겉돌아요. 진짜가 없어요. 이 책이 안 팔려요. 앞으로 21세기에 제가 가장 황금알을 가는 시장이 이걸로 오는데 그 책이 13년에 나왔다. 13년 만에 한국에. 그것도 조그만 회사가 됐어요. 과학적 권리에서 돈 많이 번 뭐 그런 데서 안 되고 아주 이름 없는 시스템으로 이름 없 들어갔죠. 이게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가 또 없는가. 이 책이 13년에 나오고 자체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그 조그만 회사가 이 책을 냈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이 바로 오늘 제 정색 교수의 그 정말 성경책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제님 베이지 여자입니다. 여자 누가 여성이셨는데 이 테디에 들어가신 사람 연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들 박테리아가 나오기 위해서 38억 년 전이죠. 그 38억 년 동안에 그 많은 환경의 도전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들이다.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부주와 기능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 그래서 그 부주와 기능을 흉내내면 얼마나 좋은 걸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게 바로 이 생물학의 출발점인데 정말 만든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만드셨을까?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나뭇잎을 모방한 태양전지. 광합성이죠.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만 되면 정말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또 거미줄처럼 꼭 방철도 있는 돼 있죠. 조개를 모방한 세라믹 이것도 나와 있죠. 침팬지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연에서 다 모방하면 수많은 물건을 창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황금 시장이에요. 하나. 그리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 유엔에서 세계 자연보전연맹을 시켜서 생물영감, 생물오감 두 가지 개념을 그 중에 2100의 기술을 선정한 보고서를 받은 게 바로 그 보고서 중에서 베스트 100 자연의 100대 핵심 기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이 베니 여자분하고 바로 이 친구 도트 파울리입니다. 도트 파울리가 2010년 6월에 책을 쓴 책 이름이 전석경제. 이 전석경제 책을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제 우리나라 창업의 현장이라고 봐요. 이런 걸 해야 퍼스트 무브가 됩니다. 이런 걸 해요.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10년 내에 이런 기술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가 나온다. 이 책 한번 보세요. 그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업하는 얘기도. 황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책을 제가 보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니까요. 남들이 잘 공부 안 하는 걸 빨리 공부해서 글을 써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찍 저도 벤처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쓴 책 이름이 바로 자연을 위대한 선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2012년 5월에. 이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철학자, 정책처에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책이나 20명이 필자 동원돼서 이 책을 냈는데 왜 그럼 전석기를 왜 이름을 달았느냐? 이 전석경제 책을 봤더니요, 이분이 도트 파울리가 이 책을 쓰고도 그 기술에 대한 용어를 저기를 안 내서 제가 이거 만든 용어입니다. 이 전석 기술은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용어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럴 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녹색 기술과 어떻게 다르냐? 녹색은 뭐죠? 이미 환경오염이 발생한 다음에 CO2가 나온다. 그걸 줄이는 거 아닙니까? 녹색은.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만 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녹색에서 7번째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녹색에다 모든 십자가를 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7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녹색 기술을 쓸 돈의 1%만 달라. 전색 기술에. 1%도 안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실제. 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색이 왜 다르냐? 전색 기술은 아예 생명체, 생물체 흉내내니까 애당초 초기부터 환경오염을 안 시켜요. 그 전혀 게임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색 기술은 중요하다. 왜냐? 새로운 퍼스트 무버들 쓰는 정말 황금 시장일 뿐더러 앞으로 오는 생태 시대의 정말 노린자까지. 환경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양반을 제가 한번 부르라고 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50,000 달라고 했는데 5만 달러 더 있습니까?
왜냐면 이런 사람이 와야 붐이 일어나.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무 때나 전생들 관심 많은데 이런 사람 왔다가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부르려고 했는데 5만 달러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 5만 달러 모아서 불러보세요. 전생 교수는 정말 버텨야 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전생 교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감, 모방, 합친 거.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 자연을 보통 물질이 있겠죠? 이게 나노기술 덕분에 생기는 건데 그 다음에 모방하는 로봇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체 부품하는 거. 뭐 보청기를 하다 뭐하다 모든 인공장애 다 우리 몸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지성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하듯이 10분에 뭐로 나오죠? 집단지성. 진짜 무시한 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난 설명드릴게요. 집단지성이 집단질환입니다. 재생에 대해 아까 우리 대표장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 우리의 모든 산업 기술 분야가 다 들어가는 게 청소년이다. 자연만 힘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 그래서 이 책을 사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청소년들 용어를 처음 들었다는데 이 책을 사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대표로 우리 대표장 드리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책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안 사보고 있어요. 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도마뱀 무치죠. 이 개코라고 이제 이게 4, 5kg 그냥 무겁잖아요. 이거 무거운 게 돌아도 거꾸로 매달려 다니 파리처럼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무거운. 그래서 발바닥을 봤더니 이런 게 빨판이 우리의 나노 크기가 10억 개. 나노기술이 발바닥에서 된 이게 강호도보다 무거운 120kg 사람을 지탱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켈라우트 하는 사람이 그 반대를 받았어요. 이게 노벨상 탄 상이 그 원리 그 과정에서 2004년에 접착제 달라붙은 거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사람 특히 김상규 박사가 이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에 소개됐죠. 끈적이로 끈적이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타임지가 벌써 이게 더 발달되면 스파이더. 다시 말해 이건 농담 같은 얘기고 이렇게 도마뱀 붙인 발바닥 하나를 가지고 건식 접착제를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황금 시장인데 이 분야의 한국 과학자가 세계 1등이에요. 서갑양 박사, 서울대 교수.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에 미국 고통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그 다음에 홍합도 여러분 술 마실 때 그 포장마차에서 보는 홍합이 하찮아 보여도 그 파도가 치고 와도 절대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 바로 족사입니다. 이 족사가 홍합 한 마리가 125kg을 견뎌내니까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포장마차 술 마실 때 잘 보세요. 그 하찮은 것 같아도 거기서 나오는 그 단백질 섭유가 125kg, 저보다 훨씬 무거운 사람 2명 잡아. 이걸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물속에 섭취 접착제를 만듭니다. 다행히 이 분야는 한국에 이제 이해신 교수나 토학공 사인 교수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림 보세요. 밑에가 홍합 있죠? 홍합하고 위에 개코. 영어로 개코와 홍합 머스를 합친 개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습식 접착제 건식은 물이 있건 없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접착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또 이 분야의 이해신 교수가 이 연구에 참여해서 네이처 표지에 같이 나온다. 이 연일효과는 여러분 아무리 전문을 모르셔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연일효과는 아마 들어보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잎이 불교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 더러운 흙탕물 속서서 깨끗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꽃, 이파리와 물과의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물과 친한 거, 안 친한 거, 아주 안 친한 거. 물과 아주 안 친하다는 얘기는 물이 굴러갈 때 훅훅 가는 데가 근데 물과 친하면 표면이 친하면 물이 이 표면에서 퍼져버려요. 퍼져버리면 위에 있는 이 흙들을 그냥 놔두고 가요. 근데 아주 안 친하면 가면서 굴러가면서 이 먼지 뿌가 이게 바로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나무 흙이 돌립니다. 이것도 좀 아쉽게도 독일 사람이 했어요. 식물학자가 이걸 발견해서 특허를 내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느냐 페인트. 이 페인트를 그 건물 외벽에 바르면 이 다니면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미 유럽의 40만 개 빌딩은 다 이 자기네가 페인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게 쓰는 데가 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유벽 직물. 여러분 술 자실 때 옷에 뭐 흐트릴 때 이 연유벽과 직물을 하면 털어버리면 세탁소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유리입니다. 자동차, 그 태양열 이 유리에 이 효과를 쓰면 먼지가 안 타겠죠. 그래서 한 달 전인가 그 캐스트에서 이미 투명 유리를 발명했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또 집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용품들, 또 세탁기다,
그다음에 여기 또 화장실에 있는 세면기 이 때가 이걸 하면 때가 안 낍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 남녀 사업 풍뎅이를 얘기하면 제가 가슴이 저며와요. 제가 4월 8일 날 KBS 시사진단에 나가서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주변했는데 이걸 들으시면 정말 자연의 섭리 무슨 얘기냐? 지구에서 가장 더운 데가 남부 사막인데 다 타죽죠. 그 더운데 그런데 이 녀석만 살아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풍뎅이만. 왜 그럴까요? 사막이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써놨습니다만 가끔 바다 건너에서 가끔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 속에 물기가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 그 물기를 이 친구가 이 자기 꼭대기에 있는 걸로 빨아들여요. 끝에는 돌기에 천수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개 속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수분 입자가 커지면 방울이 돼서 입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걸 보고 집수 워터 커넥션이고 지금 대구에서 물포럼 하는데 그 물포럼 얘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데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조만간 물 그러고 되는데 물이 모자란 데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고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고 그 옥상에 내가 텐트 엄청나게 나가는 물 손실을 막아내는데 예컨대 이 집수 기술을 이용한 텐트를 가지고 공항에 놔두면 안개가 낄 때 그 물을 다 안개를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시워터들이나 시워터라는 게 뭐죠? 바닷물이면 해수는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워터 분야하고 있어요. 이거는 벨스 원식인데 이 나비 사업 풍대의 집수 능력을 흉내내서 영국의 찰리 패틴이라는 발명가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막에다가 이걸 만든 1년 만에 이 사막에 이 풀이 자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오만 호주에서 이걸 하고 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조그만 미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조만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황사로 한국 경제가 조만간 괴멸 상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황사가 몰려닥치면요 큰일이에요. 조만간 교통마비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중국, 일본, 북한, 남한 4개국이 컨소시엄을 해서 제발 고비 사막에 이것 좀 하자. 그래서 사막에다 풀을 심어야 바람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해야 할 텐데 제가 아무리 하고 다녀도 힘이 없는 사람이 부담 듣지 않는데 이걸 정말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가적인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미나솔로입니다. 이거 이제 본래 그 색깔이 나오려면 색소가 있어야 할 텐데 무지개는 색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 무지개 색깔이 달라지죠. 색깔이 없으니까. 공대색 깃털, 물총색, 모르코 나비, 나비 이게 항상 푸른색인데 이게 색소가 없어요. 이걸 보고 원인을 봤더니 나노 크기의 결정, 즉 광결증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일본 사람이에요. 버스트 무브 일본 사람 다 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직물을 만들었어요. 나노 바로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미라솔, 퀄컴이 이제 퀄컴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만든 미라솔 디스플레이가 바로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는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선명도가 높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거미줄이에요. 거미만큼 이 세상에서 좋은 재료가 없어요. 같은 무게일 때 강철보다 20배 강하죠. 케블라스, 낙하산 만든 케블라스보다 4배 강하죠. 나이론보다 2배 더 늘어나죠. 특히 인체 매력 응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 수술했을 때 봉합할 때 이걸 쓰면 매력구이가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거미를 못 키우잖아요. 참 도망다니니까. 누에는 키우는데 해서 못 키워서 거미했는데 다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를 찾아내가지고 벌써 99년이면 15년, 10년 됩니다. 캐나다에서 염소의 유방세포에다가 이 거미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염소가 젖으로 거미를 대량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에서 이제는 거미를 나오게 됐다. 이건 어떤 것이냐? 사람 눈 감각도 만들었고 이 만들었고 앞으로 반감각, 낙하산, 특히 현수교. 그 현수교라는 건 이렇게 매달리는 건데 그 현수교의 그 밧줄까지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힘이 센 재료예요. 이건 이제 에피소드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보셨죠?
이거는 인공 금식구가 아니고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전봇대에 사는 황금 무단급의 암컷 100만 마리로부터 직접 뽑아낸 겁니다. 한 이런 사람도 많죠. 그래서 4년간 80명이 이게 준비돼가지고 그 뽑은 누에 그것이 프로 만든 옷인데 그 옷을 영국 런던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식구가 나오면 옷도 만나보는 거였어요.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나오는 일인데 이 나방이가 밤에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그 어두운 속에서도 물체를 알아보는 그것은 우리는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그 나방이 눈에서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반사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죠. 반사 만들기 잘해야만 스마트폰 같은 액팅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화면에 부착해서 쓴다. 그 이미 많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일 포지 기가가 이 물건을 만들었다고까지 제가 하지 않았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IT 분야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세상에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 도양 말벌, 이 아무것도 아닌 말벌 같은 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데요. 이게 다른 곤충들은 햇빛이 쨍쨍 쬐면 다 도망가고 피하는 이것만 햇빛이 아무리 내려져도 활동하기서 이상하다. 들여다봤더니 이 몸껍질로 방사를 뽑아가지고 밑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일종의 날아다니는 태양전. 태양전지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양전지 이걸 흉내내자는 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가지고 이미 열려가는 태양전지 만든 거죠. 잘 보세요. 지금까지 그 하찮은 곤충들을 보고 거기에서 원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겠다. 이게 정색기술 요체입니다. 이건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상어가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 10등 정도 돼요. 빠르기가. 그렇게 굉장히 빠른 걸로 아는데 10등 정도 되는데 그게 그래도 이렇게 빠릅니다. 10등밖에 안 되는 게지만 최소 50km. 그 추가하면 2배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 피부에 이렇게 돌기 있어가지고 돌기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까칠까칠한 것도 있으면 아무래도 물에 저항을 받아서 속도를 늦추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고정관념이었는데 연구를 다시 해봤더니 거꾸로 이것들이 도리어 그 와류를 만들어내요. 그 와류를 만들어내가지고 와류가 생기니까 물과 피부 사이 완충작용이 돼서 도리어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리브렛인데 이걸 이용한 게 대유수영복. 그래서 이 리브렛 같은 돌기를 옷에 만들어가지고 수영 선수가 100m 0.1초면 엄청난 건데 속도 줄이는. 그래서 이걸 입고 2000년에 시드 올림픽에서 이거 올리는 사람들이 금메달 33개 중에 28개를 차지했어요. 지금 못 입죠. 그때 얼른 해먹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속도를 빨리 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얼른 떠오르겠죠? 페인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차세대 항공기 날개에서 에어버스가 2017년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그 에어버스에 이걸 바로 산업 비늘에 페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에너지를 줄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에너지 줄이니까 돈 아끼고 공해 줄이 이게 인공산업 비늘입니다. 이것도 2017년 되고 국내에 입히고 에어버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상어만 빠른 게 진짜 빠른 게 도대체입니다. 여러분이 노인가 바다는 보시겠죠. 나오는 그 물고기가 도대체 이게 제일 빠른 물고기입니다. 시속 110km니까 상어보다 2배. 그래서 이걸 이용한 연구를 지금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대단하겠죠. 이런 걸 도대체를 연구해서 페인트를 만든 비행기에다 바르고 차에 바르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기름을 덜 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색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매년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써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이 마지막은 아까 과학밖에 없어요. 요거. 또 한 가지 상어 피부가 놀라운 게 그 박테리아가 못 달라붙게. 지금 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중에 하나가 그 병균이 전염돼서 그렇습니다. 환자나 의사. 그래서 그 많은 의료기기에다가나 또 전철에 이렇게 손잡이 이런 데다 이걸 발라놓으면 우리가 박테리아를 보호받는 게 전염병. 이 상어 세 번째 얘기인데 이게 창업원에서 이 회사 이름이 써놨는데 스피드가 뭐고 다 회사 이름이 조그만 회사인데 이렇게 전혀 남이 안 하는 분야에 끼어들어서 앞으로 지금은 크게 돈을 못 벌어도 조만간 크게 성공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저희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물총새, 거북보기. 일본에 가보신 분들 신칸센 타보신 분들 보면 이게 엄청 빨라서 타는 열차가 불리듯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터널을 나올 때 소리가 빵 터져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해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불 속에 응축된 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걸 뭘 보고 생각했느냐. 해결책을 찾았느냐. 물총새. 물총새 이거는 하루에 한 10마리, 20마리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물총새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놀랍게도 그 긴 부리로 들어갔다 나올 때 무기가 한큼도 안 튀겨요.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와요. 정말 신비스러운 겁니다.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물총새가 뿌리를 흉내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덜 난다고 그래요. 이제 기회되고 또 하나 이제 이 거북보, 박스피쉬라고 하는데 이게 생김새 이게 생겼어도 아주 물속에 날려가면서 이걸 보고 레스덴츠 저기 독일 회사가 몇 가지 그러니까 요게 요 사이에 그림이 한 2개 있으면 참 재밌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대로 그대로 모양이 가는 생김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컨셉트카가 됐습니다. 앞으로 광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념을 위해서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정책교실에서 대표적인 걸로 소개를 합니다. 모래 제 매일경제 하는 등을 소개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요 참 가슴이 찡해요. 이 완보동물 이름은 그 동물인데 사실 누가 번역주 서툴 것 같아요. 어쨌든 물곰이야. 물속에 사는 곰, 물곰. 생김새가 물곰처럼 생겼잖아요. 곰처럼. 근데 사실 이게 물곰이 아니고 길이가 0.5mm인데 정말 조그만 거예요. 눈에도 안 보여요. 생김새가 물곰이야. 이게 이 세상 모든 물속에 있어요. 근데 신통하게도 극한 환경에서 생명활동을 일시적 중단해서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섭씨 151도라면 물이 100도에 끓는데 또 영하 63도 세상에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아까 가사 상태 죽은 척하고 물밥 완보도 알고 봤더니 슈가 특수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느 떠오르죠? 아, 이 물질을 우리가 활용하면 뭔가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냉동 시설이 없이 이걸 활용하고 이걸로 포장을 하면 음식이나 제약품을 냉동 시설 없이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냉동 시설에 그만큼 전기를 안 쓰니까 에너지가 줄어들 것이고 또 놀라운 건 전 세계의 냉동 시설이 뽑아내는 탄소 양이 무려 온실가스의 2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냉동 시설에서 탄소가스가 안 나오면 그만큼 20%만큼 지구 온난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해결책 하나로 이 벨보지는 미물한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국에서 이 발명가가 해서 참 이게 고마운 게 개도국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에이즈에 죽는데 거기 전기시설이 없어 백신을 못 받고 백신은 냉동을 해야 하잖아요. 전기시설은 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애들을 약이 있어도 약을 못 주고 갔는데 이 완보동물로 포장을 해서 그 개도국의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살리고 있다는 정말 이건 정말 인간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개도국에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해가지고 의료비가 무려 200억, 2억, 3억 달러 절감.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보고 또 이렇게 지구 온난화도 막아내죠, 생명도 구하죠, 가난한 나라 의료받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책입니다. 또 재밌는 건 이건 이제 상상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우주여행 할 때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살아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로 이 완보동물 이용하면 잠깐 죽은 척하고 가면 갈 거다 해서 우주여행까지 쓸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게 0.5mm의 미분입니다. 미분. 이제 재미스라고 몇 개 골라놓은 건데요. 우리가 동물만 모방하는 식물도 모방하는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전총, 이 텀블이 들어갑니다. 이 미국의 사막에서 바람이 날아다니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참 신통해. 그 과학자들이 상상력이. 이게 굴러다니니까 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막처럼 환경이 안 좋은 게 바로 외계죠. 화성, 달랑. 거기에 로봇을 이걸 보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회전총 행성 탐사 로봇입니다. 나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린랜드에서 시험지를 성공했고 이틀 동안 무려 128km 굴러다니고 30분마다 정보별 컨트롤하고 보내요. 그래서 앞으로 행성을 탐사할 때 바퀴가 없는 바퀴 달린 로봇이 가기 어려울 때는 이걸 집어 던져놓으면 지어 굴러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냐. 이게 정보리 회전초 로봇입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드론을 얘기하는데 큰 거, 작은 것도 있죠. 가장 작은 새가 가장 작은 새가 벌새죠. 벌새. 허밍 벌새로 2011년에 미국에서 만들었고 무게는 19g, 날개 견인 19, 작은. 그래서 날개슬 초당 60, 80 이게 이 만들었고. 그다음 작년에 나온 거죠. 재작년에 나왔죠. 로보파리. 이 하버드대학에서 로보파리. 이게 동전을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초당 110 이렇게 해서 조그만 것들 국내에서도 이런 걸 뭐 하느냐. 저 서울대에 생체거방 로봇 연구가 생겨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핵무기보다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 뿌려버리면 엄청난 거죠. 전쟁할 때. 이거보다 막대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막 뿌려버리면 모든 기계 마비시키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이걸 하고 있다. 이게 드론의 아주 가장 작은 것들. 이 대목에 오면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문어가 이렇게 자갈색이지만 인간에게 대단한 것이 자기 주변에 광이 색깔을 맞춰 색깔을 카메라처럼 변신을 해요. 색깔을 바꿔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큰 작은 구멍을 들어가요. 그런데 뭐 이런 것 이렇게 문어는 뼈가 없잖아요. 이 문어를 로봇으로 현재 만들고 있어요. 정말 신통해요. 어떻게 문어처럼 살아있는 문어처럼 로봇이 목을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크기를 줄이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현재 또 문어나 북어들처럼 뼈가 없는 그런 연체동물을 만드는 그 로봇 학문을 소프트 로봇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소프트 로봇이라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문어 로봇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하버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요새 보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빠른 속도로 이 문어 로봇이 개발될 걸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떼지는 아까 집단지능이라 했는데 집단지능과 틀렸다는 바로 그대로다. 집단 지성을 하고서 하는데 그건 집단 지능이다. 왜냐? 커렉티브 인텔리전스 먼저 말씀드렸죠. 영어가. 요게 집단 지능인데 영어로 번역. 이걸 한국에서 집단 지성을 번역하는데 원래 집단 지능은 어떻게? 이게 흰개비 곤충에서 나온 용어예요. 어떻게 곤충이 지성이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자, 초유기체. 흰개비 집단은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 지능도 없는 것들이 그것들이 큰 집을 짓잖아요. 신기하죠. 하나하나는 힘이 없는데 이 덩어리. 그렇게 미국의 곤충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는데 그것들을 모아놨더니 1-1이 2가 아니라 1-2, 5가 10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개미에게 없는 기능이 전체 집단에 나올 때 그거를 그 상태를 초유기체를 하자. 그리고 그때 나오는 지능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때 지능으로 하자. 수음이 때니까. 물이 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때 지능을 하자. 그래서 초유기체, 이렇게 흰개미 집단 같은 데는 하위 수준에 없는 특성의 행동이 상위 수준, 집단 전체에서 자발적으로 갑자기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복선과 창궐이 현상. 창궐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복선과의 기본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미, 흰개미, 말벌 등 사회성 곤충이 집단 행동을 할 때 창궐하는 그 집단 지능입니다. 그렇다고 집단 지성이 엉터리 용어란가 생각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쓸 것이냐? 그래서 개미는 냄새로 길 찾아가죠. 해서 이제 이 개미 집단의 개미의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풀어놓으면 인공개미는 그 통화량이 폭주할 때 라우팅을 할 때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가 길을 뚫어줘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고 또 개미와 서로 힘을 합쳐 먹이를 나누는 그 이용해서 로봇이 일하게 되겠고 또 꿀벌사의 전체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곤충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로봇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합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ICT
99% 전문가신데 이런 쪽으로 한번 쏙 대화하시면 상당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쪽으로 특히 관심을 보면 에어로봇, 수험 로봇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을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으로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또 어떤 지능이 나올 거 아니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례가 세 가지입니다. 센치볼, 키 3cm. 이미 미국 펜타곤 국방성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켰더니 성과를 냈어요. 또 수험법,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수험법. 벨기에 마르코 도리고는 이 분야 세계 1등 이 친구가 만들었고 작년 8월 15일 날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사이언스 발표된 게 바로 킬로볼 창제했고 금년 3월 25일 날 이렇게 페스터가 해서 또한 냈으니까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다. 앞으로 어떻게 되시냐? 이런 떼놓은 것을 풀어놓으면 우선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무인 지상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무인 자동차 이걸 여러 대를 한꺼번에 전쟁대 풀어놓을 때 집단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이 나노 로봇을 몸속에 집어넣었을 때 나노 로봇들을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드리브스 여러분 아시겠죠? IT 전문가십니다. 로드리브스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이 친구는 정말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학자죠. 호주 사람인데 인공지능 뒤진 거 없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 민들레 꽃이처럼 바람에 실려 화성에 착륙한 뒤에 이 모기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 수백만 개를 우주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민들레 꽃처럼 이 모기 로봇이 바람에 실려 화성에 착륙한 뒤에 메뚜기처럼 임박질하며 퍼져나가면 그 모기 로봇 집단에서 떼지능이 창발함으로 행성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금방 가서 떼지능을 이용한 사례가 어디냐 또 하나 있죠. 아까 무슨 인계이지 2m 이상이죠. 인계미 근처에 떼지능에서 이 동덕에 보면은요 육아실도 있고 버섯 재배가 다 있답니다. 그 조금만 가지고 그 설계할 팀이 있다고. 누가 했냐? 집단이 설계를 한 거예요.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냉난방이 잘 돼가지고 온도 27도, 습도 10도 항상 있죠. 이 굴뚝 밑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올라가요. 그 세상에 사람이 설계라도 못할 것 같은데 이 그 미물들이 이걸 했어요. 이게 또 떼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흉내를 내서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짐바브웨 공화국에 BPS 이 친구가 한 3년 전에 한국에 코로나 조정 다녀갔는데 BPS가 만들기 바랍니다. 인계미 돈가에서 연락을 해서 전기를 하나 선풍기가 우리 몇 대 있다고요. 일체 전기가 안 써요. 지금 쉽게 말해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짐바브웨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근데 그 더운 아프리카 특히 이게 쇼핑몰이 돼가지고 두 개인데 사람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안 쓰고 선풍기가 한두 개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온도가 20, 25. 이 바로 인계미 집을 특별히 이렇게 이 대표적인 건물이고 이스트베이트이고 스웨덴에서 학교를 지었고 콜롬비아 병원, 런던 필리핀에서 이게 인계미 군주의 집단지 떼지능을 이용한 이 건축이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이 관이 너무 많아요. 얼른만 이게 이제 재밌으라고 가져온 자료인데 흰줄 검은줄 이거 있죠. 이 흰줄 검은줄 차이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 참 희한해요. 정말 이거 좋은 게 장난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흰색은 땅을 반사하죠. 검은색은 빨아들여서 두 가지 교차를 하면서 이 덕분에 이 흰줄과 검은줄 사이에 온도차가 생겨서 바람이 일어난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자, 공기가 형성돼서 8도까지 내려. 그래서 얼룩말이 뜨거운 아프리카에 살아나.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일본 땅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이 얼룩말을 이용해서 설계한 세계 최고는 안데르슨 라이프스 쓰는 사람인데 이걸 최초로 활용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모방의 천국 아니에요. 퍼스트 무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사무용 건물을 써가지고 여름철에 에어컨도 없는데 우리가 건물 온다고 어디다 내려가가지고 에너지 효과가 20. 제가 맨날 강의 다닐 때 지자체에서 그 좋은 디럭스한 건물을 많이 지는데 한 동네 이걸 지어봐라. 지자체는 지도를 지는 거 아니고 국민 세금이고 뭐 뿌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는데 하나도 이런 거 해야 하거든요.
아니에요. 자, 저희가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즉 제가 써놨는데 얼룩말리를 써놨죠. 또 감장이든 분리를 써놨죠. 생물학 구조에 대해서 생물 연락이 되고 또 생물 모방에 대해서 여자분이 읽어드릴게요. 생물은 화석 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도 않으며 미래를 저당되지 않는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뭐죠? 우리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 자원을 함부로 쓰지 말자는 것, 즉 미래를 저당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색교수.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38학년 동안에 거쳐왔고 여기에 여러 분야가 다 들어가요. 보세요. 생물학, 생태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재료공학, 로봇공학, 인공지능, 인공생명, 신경공학, 집단지능, 그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첨단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이 정색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색교수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어야 할 이유,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자리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지금 창조경제가 목표가 뭐죠?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한다고 가르쳐 주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뭐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ICT로 돈 다 써버렸대요. 돈 없대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제가 친구들끼리 강의 엄청 다닙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무슨 버스트 부고 좋아. 버스트 부고 어떻게 됩니까? 가치도 안 해요. 이 중에 몇 개 아이템에도 돈 벌어요. 두 번째 이게 필요한 얘기를 이제 좀 지나가 말씀드릴 이게 환경오염을 안 돼. 제가 이거 써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제 표현 있어요. 가까이 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정색기술이 발전하면 기존의 과학기술의 틀에 갇힌 녹색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색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환경 보존에는 주목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건 블루오션이다. 선진국을 따라가던 추격자 패스트 팔로우에서 블루오션을 개최한 선두자 퍼스트 문고로 변신을 꾀하는 박근혜 정부의 장려경제 전략에 안성맞춤이 요약했습니다. 또 아무도 이 말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말 이 퍼스트 문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많은 기술들이 아직 미국, 일본에서 초창기에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정부가 조금만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이제 시작하면 절대 경기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같이 박근혜 정부가 ICT로 올인하면 제가 보기에 2년 반 뒤에 새로운 정부가 이거 하면 몰라도 안 하면 우리는 또다시 영원한 정말 처진 추격자도 못 되지 않겠는 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몇 명을 설득해가지고 작년 10월 28일 날 한국정책들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회장으로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국회의원들 일이 나와요. 했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해도 국회의원들이지만 언제 입법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불가능하고 해서 현 정부에서 우리 주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에서 아무도 관심 안 합니다. 산업자하고 제 접촉을 했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합니다. 저는 안타깝다.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설명을 보셨겠지만 그 많은 사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지금 일부에 불과해요. 엄청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럼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게 이코노미에서 조세일 올간주소에서 나오는 그 올간주인데 이 편집장이 눈을 떠가지고 이걸 관심을 가져고 2014년 1월에 카바스트리도 전석교수 현에서 20페이지, 22페이지인가를 하루에서 소개를 했고 제가 이 책을 썼고 아무튼 이 책을 보고 몰려온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획을 해서 책을 썼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현대경제 위소사이어티의 콘텐츠에 제가 가서 이 책을 가지고 10편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한 10분 걸리니까 한번 쭉 보시면 설명드리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들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아마 실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